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값싸고 열량이 높은 식품이 넘쳐나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식품의 섭취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다고 해서 소리 없는 병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은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당뇨가 흔하게 나타나면서 당뇨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당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그리고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주제도 당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던 걸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당뇨병을 서양학에서는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누고 있는데 당뇨병은 원래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변이 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혈당이 높은 것으로 진단을 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혈당이나 당화 혈색소가 상승하는 환자들은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당이 상승한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은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담음과 어혈을 합쳐서 독이라고 합니다. 담음은 물과 음식의 노폐물이고 어혈은 나쁜 피를 말합니다. 담음은 시청자 여러분은 가래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설명드렸듯이 병독이 몸속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세포는 혈액 공급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인 당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혈액에 당분을 많이 실어서 조금이라도 더 세포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에는 당분이 많아지고 몸 구석구석에는 실제 당분이 모자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노인분들이 밥 힘으로 산다, 혈당이 떨어지면 설탕을 먹어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양방병원에서는 노인분들이 기력이 없으면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양방병원에서는 혈당이 올라갔다고 무조건 당뇨약으로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좋은 치료라면 왜 저혈당 쇼크가 나타나고 합병증이 생기겠습니까? 당뇨약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면 몸 구석구석에는 당분이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손이 떨리고 기운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심하면 쓰러지는 저혈당 쇼크라는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소변으로 당이 빠지지 않고 혈당만 상승하는 것은 아예 당뇨병이 아니라고 보고 소변으로 당이 빠지는 당뇨병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으로 치료하면 안 되고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과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당뇨 치료에 있어서 혈당이 상승한 원인을 병독이라고 보고 병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한약을 사용하면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혈당 강화제를 쓰는 이유가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혈당이 상승해서 합병증이 생긴다는 말에는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혈당이 높아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라면 혈당을 떨어뜨리면 합병증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양방병원에서는 혈당이 상승해서 모든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피가 탁해지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전부 혈당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이 오히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고 말초 신경의 감각이 둔해지고 손발이 저리저리해지고 화상을 입어도 아픈 감각을 못 느끼게 되고 저혈당 쇼크가 생깁니다. 양방병원은 혈당이 올라가면 합병증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피곤한 분들, 노인분들에게 포도당을 넣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분은 영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몸 구석구석에는 영양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는 혈당이 상승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심장을 조용하게 만드는 혈압약을 주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당을 상승시키는데 혈당만 떨어뜨리는 당뇨약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혈당은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뇨약에 의존해서 기계 수치상으로 정상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건강해져서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이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뇨 합병증은 혈당이 상승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독이 많아서 몸에 당분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혈당과 당분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혈당은 혈액 안에 있는 당분입니다. 몸 구석구석에는 당분이 없고 혈액 안에만 당분이 많은 것이 당뇨병입니다. 즉 손끝, 발끝에는 당분이 없고 혈액 내에만 당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병원은 검사 수치만 가지고 진단하기 때문에 왜 혈당이 상승했는지는 원인을 모른 채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면 드실수록 혈당은 떨어지지만 결국 몸의 구석구석에는 당분이 점점 더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부족한 당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조금이라도 더 구석구석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생깁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10년 정도 복용하게 되면 혈당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또 말초 신경이나 모든 조직이 기운이 없어져서 감각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 손끝 발끝이 저리저리해지고 화상을 입어도 잘 모르게 되고 상처가 나도 잘 모르게 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피곤해지고 소변 기능이나 성기능이 떨어지고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발이죠. 그래서 발이 잘 썩는 것입니다. 상처가 잘 안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학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피가 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에 염증이 생긴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는데 혈당을 떨어뜨렸더니 합병증이 더 많아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하니까 매년 합병증이 생겼는지 검사를 하라고 하고 증상별로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니게 하고 운동을 지시하고 발을 따뜻하게 관리하라고 하고 각종 음식을 금지시키고 생활 관리를 시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환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한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에 관한 모든 논문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혈당이 정상이 되었다고 건강해진 것일까요? 합병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인들의 논문에도 환자가 건강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만 말합니다. 혈당이 상승해서 합병증이 생긴다는 말은 정확한 의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만 믿고 기계에 나온 수치만 읽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뿐입니다. 병독을 치료하는 한약으로 환자들을 치료해 보면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질병도 사라지고 건강해지면서 혈당도 정상이 되고 합병증도 억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왜 상승했는지를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혈당도 정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혈당이 상승해서 합병증이 생긴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설명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당뇨의 치료를 위해서 혈당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맞지만 혈당 강화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당뇨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의학은 가장 체계적이고 훌륭한 디톡스 요법입니다.
따라서 병독을 없애는 한약으로 당뇨병을 치료합니다. 땀, 구토, 대변, 소변으로 독을 배출시키는 것이 한약입니다. 2000년 전부터 독의 위치에 따라 처방이 이미 정해진 것이 한의학입니다. 환자의 몸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을 종합해서 처방을 구하고 그 약이 효과가 나면 몸이 건강해지고 혈당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정상이 되어갑니다. 변비가 있는 분은 변비를 치료하고 가슴에 독이 막힌 분은 가슴에서 독을 풀어내고 천식이 있는 분은 천식을 치료해주고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소화 기능을 살려주면 그분이 종양이 있든 당뇨병이 있든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입니다. 최근에도 혈당이 높다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당뇨약을 복용하셨는데 당이 떨어지지 않고 기운이 약해지셔서 체력을 올려달라고 한의원을 찾으신 할머니 환자분을 진찰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마음이 괴롭고 오목가슴에 이 돌덩이 같은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갱년기 증상처럼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증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중지시키고 가슴과 이 옆구리와 위장 주변에 막혀 있는 병독을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한약을 투여하니까 기력도 찾고 당 수치도 정상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이라는 병명에 구애받지 말고 어디에서부터 병독이 막혀서 기운이 약해졌는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물과 음식에서 생긴 노폐물을 담음이라 했고 나쁜 피를 어혈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병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병독이 몸에 많이 쌓인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 보면 기와 혈이 순환이 잘 안 되고 피도 탁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곤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병독이 여기를 막고 있다면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해도 이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끝에는 당분이 모자라게 돼서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 몸은 혈액 안에 당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넣어서 손끝까지 당분이 공급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힘을 쓸 수 있게 하려고 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밥이나 당분을 드셔야 팔다리에 기운이 생깁니다. 음식이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먹기는 엄청나게 먹지만 기운이 떨어지고 살이 찌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병독 때문입니다. 정확한 한약을 복용해서 병독을 배출시키면 음식이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한의사는 보약을 지어주는 직업이 아닙니다. 병을 치료해서 음식이 보약이 되도록 하는 직업입니다. 병독을 없애주면 음식이 보약이 됩니다. 식사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병독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잘하면 기혈순환이 잘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혈당 수치는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혈당만을 조절하는 당뇨 치료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라고 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보고 있고 또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2형 당뇨, 가짜 당뇨는 완치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옛말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짜 당뇨병을 직접 치료해보면 치료가 금방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당이 상승한 것은 온 몸에 병독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고 그 병독의 힘이 강해서 거의 모든 말초 부위의 기혈순환을 막고 있는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독을 없애는 과정을 다른 분들보다 강력하고 오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독이 많다는 것은 먹은 것이 독이 돼서 몸 안에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으니 자꾸 혈당을 상승시키는 병이 온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천재지변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온갖 쓰레기가 쌓여서 길이 막혀버린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막힌 길을 청소해주고 파손된 길을 다시 보수하고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치료를 해야만 치료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가쪼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대부분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지쳐 있으면서도 오늘도 쉬지 못하고 고생해야 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만큼 치료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병독이 생긴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들은 잘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 2형 당뇨의 경우 주변에서 당뇨를 극복한 분들을 자주 볼 수 있고, 또한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신 환자분들이 당뇨병에서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중국 최고의 명의 편작은 6가지 불치 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해서 도리를 논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치병이고, 몸을 가벼이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는 것이 두 번째 불치병이고, 옷 입는 것과 음식을 적절히 하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치병이고, 음과 양이 오장에 함께 있어서 기운이 안정되지 않는 것이 네 번째 불치병이며,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다섯 번째 불치병이고, 무당의 말을 믿고 의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여섯 번째 불치병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환자가 재물을 중히 여기고 몸을 가볍게 여기면 치료하기 힘든 것입니다. 요즘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 이 당뇨병이 성큼 다가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독을 배출하고 음식을 적절하게 먹고 욕심을 줄이고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일정하게 하면 병은 치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당뇨의 한방적 치료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2주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약재가 없었고 제대로 된 한약 한번 써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큰 병을 치료한 진료 이력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허준 선생님, 이재마 선생님 모두 진료 기록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었고 무역이 자유로워져서 질 좋은 한약재를 어디서든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제는 몇 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모두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만 사용합니다. 안전하고 검증받은 약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공존하면서도 서로 협동하지 못하는 어설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치료의학을 만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만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의 모든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치료받으러 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2형 당뇨병도 새로운 관점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양 의학자들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각종 만성질환에 대해서 서양 의학은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이라는 일본 의사의 책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수의 주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치료의학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의학에 난치병 해결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근본 원인, 즉 숨어있는 병독을 찾아내서 치료하는 한약으로 가짜 당뇨병 완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 두 편에 걸쳐서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보통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당뇨가 생긴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한다면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병의 원인과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